새벽 5시에 온천으로 몸을 풀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나라에 가기 위해 교토역으로 힘차게 나아갔다. 이른 아침부터 교토역은 활기가 넘쳤다. 나라는 킨테츠 특급으로 가는 것이 JR 쾌석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킨테츠 기차역이 JR역보다 나라공원에 훨씬 가깝다. 9시 25분 출발 킨테츠 특급으로 약 35분 걸려서 나라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동대사 건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행기 스님의 동상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역 밖으로 나오니 화창한 날씨 아래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가운데 커다란 나라 공원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거리에서부터 공원에 이르기까지 사슴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신사를 만들고 신을 초대했는데 그때 신이 흰 사슴을 타고 나타났다 하여 그때부터 사슴을 이곳에 풀어놓았단다. 동물원 철책 넘어서만 보던 사슴들이 바로 옆에서 먹이 달라고 응석 부리는 모습은 정말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그게 사람들을 나라로 이끄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동대사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슴들에 홀린 사람들이 공원에서 사슴들과 놀고 있었다. 먹이 주는 사람을 포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들을 마구마구 쫓아왔다. 드넓게 펼쳐진 공원에는 나라 국립박물관과 오늘의 주인공 동대사가 멀리 보였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동대사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남대문부터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두 개의 금강 역사는 엄청난 포스를 뿜으면서 서 있었다. 처마 끝이 날렵하게 들린 중문을 우회하여 대불전 앞 마당으로 들어갔다. 웅장한 크기의 대불전과 탁 트인 앞마당, 주위를 둘러싼 회랑과 함께 하나의 큰 불국토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대불전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크기의 절이라서 마치 중세 고딕 성당을 처음 봤을 때 감정이 솟아올랐다. 드디어 15m 높이의 청동 불상을 대면했다.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널리 비추는 부처 비로자나불이다. 비로자나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석굴암의 석가열애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했다. 대좌 주위 연판에는 가는 선으로 그린 깨달음의 세계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이 절과 청동불상 제작에 일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지대한 공력이 들어갔다던데 자세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불심 하나만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만든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대불전 안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내부의 불상들과 사천왕상 등의 작품들을 감상했다. 이 대불전은 752년경에 완성되어 그동안 2차례 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의 것은 1709년 에도 시대에 복원한 건물인데 자금력의 부족으로 첫 건물보다 약 30% 규모가 줄어서 복원되었단다. 최초에 지어진 웅장한 건물의 모습은 이제 찾을 길이 없으나
지금의 모습도 보는 이들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나마 이렇게 복원한 게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연발하여 구경하던 중 한쪽에 특히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봤더니 아름드리 기둥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어 거기를 통과하면 1년 동안 애군을 막을 수 있다 하여 애나 어른이나 다들 통과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어린이들은 다 통과하고 체구가 작은 어른들이 간혹 통과하면 사람들이 환호해 주면서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있었다. 감동의 대불전 구경을 마치고 앞마당으로 나오니 청동으로 만든 팔각 등롱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기록을 보면 창건 당시의 오리지널 작품인데 사면에 악기를 연주하는 음성보살이, 나머지 사면에는 구름 속을 질주하는 4마리 사자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대불전 1층 지붕 가운데에 휘어 올라간 당파풍 밑으로 관상창이 있는데 어두운 밤 또는 새벽에 불전 내부의 조명을 비추면 비로자나불의 얼굴을 관상창을 통해 볼 수 있단다. 이 광경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정말 불국토의 느낌을 제대로 간직할 것 같다. 하늘을 향해 한껏 처마를 지켜든 종루 안의 범종 안으로 들어가 종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이 종 또한 창건 당시의 것이란다. 대략 1200살 먹은 범종이구나. 종루 앞 식당에서 냉소박국수를 먹고 힘을 차린 다음 2월 땅으로 향했다. 동대사에 기부한 무수히 많은 단체 또는 사람들의 기부 돌탑을 보면서 계단을 타고 2월 땅 난간에 오르니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나라 시내가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한편의 파노라마 장관을 만들고 있었다. 이월 땅에서는 매년 3월에 수의회라는 법회가 열리는데 어두운 밤 2월 땅 난간에서 승려들이 거대한 횃불을 휘두르며 불을 뿜는 화려한 불의 의식을 판화로 남겨 처마 밑에 걸어두었다. 2월 땅에서 내려와 조금 더 걸으면 법화당 3월 땅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강의한 장소이자 동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란다. 그런데 춘일대사로 빨리 가고 싶어 그만 내부 관람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나중에 책자를 보니 천수관음상을 비롯하여 월광보살, 일광보살 등등 국보급 불상들이 3월당 안에 16구나 있었는데 그 값진 구경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었다. 봐야 할 것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춘일대사로 향하는 길에 나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와카쿠사 산이 보였는데 연초록 산 정상이 푸른 구름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그 옛날 윈도우 3.1 배경 화면 같은 느낌이었다. 보기에도 가파른 경사의 광활하고 높은 언덕인데 중턱까지 헉헉거리며 올라가서 뒤돌아보았더니 생각보다 급한 경사에 한 번 놀라고 180도 파노라마 전망에 또 한 번 놀랐다. 춘일대사는 나라의 동쪽을 수호하는 신을 모신 신사인데 매년 2월과 8월에 약 3,000개에 달하는 등불을 켜고 축제를 연단다.
엄청 많은 석등들이 신사 안팎으로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사슴들이 고개를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자를 달라고 시위하고 있었다. 토요일에다가 진행 중인 알 수 없는 축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물고기 떼 마냥 끝없이 몰려왔다. 흥복사는 예전에 나라 공원 전체가 모두 흥복사 경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오래된 절이었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정적으로 메이지 유신 때 불교 탄압 정책으로 거의 사라질 뻔 했었다. 지금은 한창 복원 중인데 복원을 마친 중금당 앞으로 회랑, 중문, 남대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기둥 초석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이 절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었다. 중금당 옆으로는 국보인 동금당과 마침 복원하느라 거대 구조물로 가리워진 5층 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이 50m 5층 탑을 보고 싶었는데 전체를 가린 차단 구조물로 인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남쪽에는 사루사와 연못이 있어서 바람 없는 날에는 5층 탑이 이 연못에 비춰진다고 한다. 번영의 기운이 사라진 흥복사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느꼈다. 그 밖에 팔각형 건물인 북원당, 남원당 등을 보고 다시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 옆은 나라 전통시장이었고 온갖 종류의 먹거리와 작은 상점들이 밀접해 있어서 엄청난 수의 인파가 나라에는 사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나라 구경 잘하고 돌아온 교토역 앞에는 밝게 분홍빛으로 빛나는 교토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